2020년에 이태원 클라스, 21년에 지옥, 술꾼도시 여자들, 그리고 곧 시즌2가 열리는 DP. 이 드라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웹툰이 원작이라는 거죠. 웹툰은 이제 단순한 온라인 만화가 아닙니다. 최근 글로벌 누적조회 4억 5천만 뷰를 기록한 네이버 웹툰의 대표 IP 화산귀환을 보면 웹툰이 거대 산업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웹툰을 공짜로 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또 20년 전의 게임 산업과 같은 길을 밟고 있는 웹툰 시장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웹툰 시장입니다. 21년 기준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인데도 사실 웹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없다는 게 신기하긴 해요.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정식 명칭으로 디지털 만화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웹툰은 이 디지털 만화와도 좀 다릅니다. 인쇄물인 만화책을 기반으로 스캔한 형태의 디지털 만화와는 달리 웹툰은 스크롤링을 전제로 길게 내려보는 만화의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만화의 연출 또한 이 스크롤에 걸맞게 세로로 표현된다는 점이 웹툰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죠. 초창기 웹툰의 시작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을 포털에 장시간 체류하게 만들고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광고 수익을 만들어왔던 거죠. 웹툰이 무료였던 것도 트래픽을 통한 광고 수익 때문이었고요. 그러다 2013년 레진 코믹스를 시작으로 탑툰 등의 웹툰 전문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웹툰의 유료화도 차근차근 진행되었죠. 이 유료화가 웹툰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공짜였던 것에 돈을 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저항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보신 이 유튜브 앞으로 한 편씩 볼 때마다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떠세요? 무료로 잘 쓰다가 갑자기 돈 내라고 하면 뭔가 내 권리를 빼앗긴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드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현상이긴 합니다. 당장 배달만 하더라도 예전에 무료였던 데서 돈을 받으니까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매우 높아졌잖아요.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웹툰은 트래픽 유도용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던 서비스였고 그걸 몇 년 이상 소비자들도 소비해오면서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료 모드를 찾아낸 거죠. 대표적인 유료 모드는 바로 완결작 다시 보기가 있죠. 완결작은 아무래도 화제성에서 연재작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결난 예전 작품을 보려는 소비자가 있다면 그 완결작이 연재작에서는 얻을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 점으로 인해 그만큼 무료 웹툰 소비자들보다 구매 이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유료화를 시도한 거고 현재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미리 보기 무료가 있어요. 몇 화 정도는 무료로 보게 해주고 그 이후가 궁금하면 돈을 더 내고 보라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유료화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구독 서비스들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추후에 유료 결제를 감안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죠. 그 외에 현재 일반적인 유료 모델인 기다리면 무료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똑똑한 방식의 유료화라고 볼 수 있어요. 표현부터가 그렇죠. 조건부로 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 무료의 방식이거든요. 조선노사 같지만 이 차이가 소비자들의 저항감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원래 유료인데 돈 내는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보는 걸 감수하면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돈 내세요 라고 하면 싫어하지만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열어두면서 소비자들의 저항감을 효과적으로 줄인 거죠. 이렇게 웹툰의 유료화와 동시에 시장이 더욱 성장하면서 웹툰 시장은 그야말로 많은 재능들이 모이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21년 기준 네이버 웹툰 작가의 연평균 수입이 2억 8천만 원이고 최고 수익을 거둔 작가는 무려 124억을 벌었다고 하죠. 웹툰은 단순히 웹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IP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대단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장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 웹툰 원작의 국내 드라마들이 계속 공개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게다가 이런 드라마가 성공하면 광고와 캐릭터 사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요. 이건 전통적인 만화, 코믹스 업계의 성공 공식을 웹툰이 이어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긴 역사를 가진 일본 만화 시장만 하더라도 만화가 성공하면 애니메이션화와 동시에 캐릭터, 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의 확산을 시도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드래곤볼이나 나루토, 원피스 등의 모든 만화들이 그렇게 진행 중이고요. 이건 미국 코믹스 시장도 마찬가지죠. 마블과 DC의 코믹스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캐릭터까지 엄청난 IP 산업을 진행 중이니까요. 다만 일본의 만화와 미국의 코믹스 시장과 비교하면 웹툰 시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블과 DC 같은 거대 기업 소유의 저작물로 여겨지는 미국의 코믹스나 편집부와 출판사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의 만화와는 달리 우리의 웹툰은 창작자인 웹툰 작가에게 많은 자율성이 주어진 편이거든요. 그러한 자율성 덕분에 독특한 아이디어와 작가의 생각을 담은 개성있고 재미있는 웹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특히나 슈퍼히어로가 아닌 보통
사람의 서사라는 점이 미국인들에게 특별하게 다가갔고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웹툰이 인기를 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웹툰 시장은 글로벌 IP 전쟁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에서 차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해 있고 애플과 아마존도 만화 시장이 발달한 일본을 중심으로 웹툰 형식의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이런 거대 기업들마저 웹툰에 진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웹툰이 차기 IP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웹툰 업계는 현재까지 웹툰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컨텐츠로 확장해 나가는 원소스 멀티유즈 방식을 벗어나 IP를 바탕으로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웹툰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IP의 활용성과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22년 기준 우리나라 웹툰 이용자들은 한 주에 10편 정도의 웹툰을 본다고 하죠. 같은 시기에 한 달에 웹툰에 쓰는 평균 금액은 약 7,600원입니다. 한 편에 보통 300원 정도니까 10번에 6번 정도는 돈을 내고 보고 4편은 무료로 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금액이 작기 때문에 부담 없이 소비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수익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료로 서비스를 해왔다 보니 소비자들의 지불 의사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편이고요. 이는 처음부터 유료였던 웹소설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웹소설의 1인당 지출 금액은 웹툰보다 더 높거든요. 물론 이건 웹툰 시장이 국내 한정으로 봐도 아직 성장의 여지가 더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웹툰 작가의 불공정 계약 관련 논란도 이 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웹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IP가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계약이 복잡해졌는데 거기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웹툰 계약마다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작가별로 사례가 다르고 불공정 사례인지를 확인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는 향후 웹툰 시장의 발목을 잡을 문제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작가들의 건강 문제도 현재 도막거리에 오르고 있죠. 웹툰 작가들이 과도한 업무 강도에 시달린 것은 유명합니다. 대부분 주간 연재기에 시간도 굉장히 촉박한데 한 회당 글량 컷수는 과거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때문에 마감을 지키면서 한 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선 쉬는 날도 없이 장시간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플랫폼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휴재 또한 쉽지 않아서 과로로 인한 건강의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웹툰의 자랑인 컨텐츠의 다양성과 질이 작가들에게 비롯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웹툰은 분명 그 성장 잠재성을 매우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웹툰의 형식을 일본과 미국에서 도입할 정도로 모바일 시대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가는 중이죠. 하지만 컨텐츠를 전적으로 작가에게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임을 생각하면 작가가 없을 때 IP도 상품도 없습니다. 때문에 컨텐츠의 핵심인 작가들의 불공정 계약과 과로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